내가 무언가를 잃었다라는 거는 상실에 그만큼 아파할 무언가를 내가 가졌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를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부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, 그렇구나. 상실을 한다라는 건 무언가를 가졌었다라는 거구나. 그러면 무언가를 잃었을 때 잃었음을 아파하는 것보다는 나는 잃어서 이렇게 힘든 어떤 것을 내가 가졌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생노인 아니고요, 부캐 딴 사람입니다. 삶의 나무 내러티브 테라피, 이야기 테라피의 한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인 삶의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.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. 삶의 나무에서 그 열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. 그게 타인이 나에게 준 어떤 선물, 아니면 어떤 유산, 아니면 재능,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. 삶의 나무의 제목을 친절한 타인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저는 제 인생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친절한 타인, 친절한 이방인들인 것 같아요. 친구들에게 배운 것이 있었거든요. 언제나 배우고 살고 있지만 매일 사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. 제 친구들 중에 어머니가 어릴 때,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런 친구가 제 삶에 3명 있었어요. 3명. 한 명은 제 직장 동료였어요. 근데 이제 직장 동료고 동기였는데 저랑 나이가 같아서 친해졌죠. 근데 그 친구하고 친해진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친구가 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또 같은 나이에 다른 여자 직원을 엄청나게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요. 아마 회사에 대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. 저도 알고 있었고.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정말 미모도 출중하고, 뭐 흔히 말하는 뭐 명문 여대에 약학과를 나와서 약사고, 그리고 또 회사도 뭐 회사에서도 되게 뭐 좋게 뭐 일을 하고 있었고, 또 집도 굉장히 부자였어요. 그 여자애가 정말 아주 콧대가 높은 여자였거든요. 저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, 이제 여자 화장실은 이제 뒷담화를 깐다고 하죠. 이제 남 뒷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, 이제 화장 고치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 직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자기는 정말 그야말로 어디 수준도 안 되는 게, 제 남자 동기가 이제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그 남자가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들이댔는지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막 떠벌리면서 막 정말 뭐 웃기지도 않다는 식으로 그 남자를 아주 병신 만들고 있었어요. 여자 화장실에서. 근데 그 화장실 그걸 보고 보는데, 뭐 사실 뭐 그 친구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들이댄 거 사실이죠.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서 사람을 병신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, 잘난 애가도 이제 왜 그렇게까지 못되게 구는지 이해가 좀 안 됐지만, 어쨌든 그래서 근데 제가 열이 되게 받더라고요.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 여자는 여전히 화장실에 있었고 돌아와서, 근데 제가 약간 취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, 근데 또 그 와중에 그 여자 화장실 가 있는데도 또 옆에 있는 남자 동기들한테 자기 그 여자애 좋아한다고 또 그 얘기 하고 있었어 또. 아, 진짜. 그래서 그때 그 남자 동기 친구한테, 그때 약간 술도 좀 먹었고 너무 짜증이 나서, 야, 그만해라, 집어쳐라,
너 지금 그 여자가 얼마나 너 병신 만들고 있는지 알아? 그야말로 많이 했다 아이가. 그만해라. 집어쳐라 좀. 그만 병신짓 하고 집어쳐라 너. 말을 이제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죠.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. 그런데 걔가 정말 많이 화가 나가지고 소주병을 이렇게 딱 집는 거예요. 깰 것처럼. 그 집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야, 네가 뭔데? 분이 굉장히 험악했죠. 제가 쟤한테 친구다 이 새끼야. 그렇게 했어. 그만하라고. 못 봐주겠으니까 그만하라고.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친구다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유병 이렇게 딱 잡았다가 이렇게 딱 놓더라고요. 이제 사실 왜 그렇게 화가 났었냐면 이제 좀 친했어요. 걔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게 있었으니까 소개팅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그 여자 동기 친구한테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한테 집착하는 일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그 남자애가 그 여자애한테 집착했던 이유가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이제 맏아들이고 아들이 둘을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 재혼을 하셨고 그리고 한때는 이제 새어머니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고 반항도 했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새어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착한 아들이 된 친구인데 그 약사였던 친구는 자기가 세상 잘나서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그 제 남자 동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얼굴이 꼭 닮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건데 이제 그 여자애는 이제 지가 잘나서 그냥 그렇게까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 병신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둘 다 술 깨고 나서 이제 제가 사과를 했죠. 내가 거기서 그렇게 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친구가 네가 한 말이 틀려서가 아니고 나도 이제 그만둘 거라고 그만둘 건데 네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고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친구가 자기가 화가 많이 났었다고. 근데 네가 내 생각해서 그런 거 알고 있다고.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그 친구도 저한테 사과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실 더 친해졌어요.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랑 잘 돼서 뭐 잘 된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청혼할 때 제가 결혼하게 될 친구한테 청혼할 때 산 반지도 제가 같이 가서 골랐어요. 그 친구 남자 동기 녀석이랑 그 친구가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은 여자에 대한 집착, 그 외모가 닮은 여자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그 상실을 이제 로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친구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이 그 닮은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이 저는 싫었고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. 새어머니한테 어린 시절에 못되게 굴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고 그래서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힘든 감정이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게 이제 상실에 대한 그런 회복 과정의 당연한 과정인데도 제가 거기서 되게 그게 답답하고 싫었던 이유는 저는 부러웠던 것 같아요. 그 친구가. 사실 저는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. 상실을 한 게 그렇게 힘들고 정말 10여 년이 지나도
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상실할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부러웠던 거죠.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 분을 제가 이제 완벽 부인이라고 부르는데, 왜 그분을 완벽 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, 완벽 부인은 저를 자식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필요할 때 본인이 이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완벽 부인이 돌아가신다면 이 친구처럼 힘들 것인가, 이 친구처럼 힘들어 할 만큼 상실에 그렇게 허덕일 만큼의 것을, 그런 어머니라는 존재를 내가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 상실에 힘들어하는 그 친구가 저는 몹시 부러웠던 것 같아요.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어머니라는 존재의 어떤 상실에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질투? 그 질투하는 감정을 가지면서, 또 그런 친구들과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. 상실이라는 게 늘 나쁜 것만 아니다. 그게 내가 무언가를 잃었다라는 거는 상실에 그만큼 아파할 무언가를 내가 가졌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를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부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, 아, 그렇구나. 상실을 한다라는 건 무언가를 가졌었다라는 거구나. 그러면 무언가를 잃었을 때 잃었음을 아파하는 것보다는, 나는 잃어서 이렇게 힘든 어떤 것을 내가 가졌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. 나는 그 친구들이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한 상실을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려고 하기보다는, 자기가 이렇게 아플 만큼 무언가를 가졌었다라는 것을, 그 기억을 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졌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고 바라게 됐고, 나중에 이제 제가 무언가를 저도 가진 게 있었을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잃었던 순간에 그 친구들을 보면서, 나는 아니야, 나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게 된다면 잃게 됐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, 잃은 것이 이만큼 아픈 무언가를 가졌다라는 것에 감사하자 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큰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. 가끔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절대 그걸 다른 것으로 메꾼다고 메꿔지지 않은 그런 큰 상실이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그 친구의 어머니라는 존재도, 제가 볼 땐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게 메꿔지는 게 아니고, 어머니의 자리를 메꾼 것 같은 새어머니를 미워한다고 해서 메꿔지는 게 아니고, 어떤 상실은 그저 그냥 상실로,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절대로 다른 걸로 메꿔지지 않는. 그럴 땐 억지로 메꾸려고 하면서 더 큰 상실, 더 큰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, 이만큼 아프고 어떤 것으로도 메꿔질 수 없는 무언가를 내가 잃게 되는 이 순간까지 가졌었다라는 것에 저는 집중하기로 했어요. 그게 더 낫다는 거. 그리고 상실은 상실로서 받아들이고, 뭔가 내가 그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,
향해 가면 된다. 그래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세상에 사람이 제일 재밌는 존재인 것 같아요. 늘 사람과 관계에서 그게 상처가 되든 아니면 기쁨이 되든 간에 늘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걸 얻어낼 수도 있고, 그리고 좋은 상황에서 사실 나쁜 것만 얻어낼 수도 있고요. 우리 그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제가 오늘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친구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 옆에 있어주면서 제가 배운 것,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. 왜냐면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거든요. 그 친구의 몹시 감사합니다. 잘 살고 있나? 에너지 88! 그 친구의 닉네임이 에너지 88이었거든요. 잘 살고 바래. 내가 반지 골라준 여자랑 청원에서 잘 살고요. 결혼하고 있잖아. 결혼식에도 갔습니다. 내가 그 반지 골라준 건 비밀. 내가 당신이 껴보기 전에 그 반지를 직접 껴본 사람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